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2018년 제2회 기출문제 중에서 건설시공학 6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수평 수직적으로 반복된 구조물을 시공 이음 없이 균일한 형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요크, 로드, 유압잭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푸집을 들어올리면서 그 굴뚝이나 사일로 같은 연속적인 시공물을 이음 없이 균일한 형상으로 시공할 때 쓰는 게 슬라이딩 폼이었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해설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62번 넘어갑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철골 세우기용 기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스티프 레그 대릭, 가이 대릭, 트럭 크레인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타워 크레인, 철골 세우기용 기계인데요. 뉴매틱 해머, 그죠? 이거 철자가 잘못되었습니다. PNEUMATIC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아닌 건 3번인데요. 자, 뉴매틱 해머는 공기 차감기에 해당합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암석을 파쇄하기 위해 암석에 구멍을 뚫는 차감기가 되겠습니다. 자, 6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됩니다.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 및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수화 작용이 빠르다. 맞죠? 그죠? 단위 수량을 증가시킬수록 재료 분리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요. 단위 수량이 너무 많이 증가되면 재료 분리가 증가되죠. 그래서 워커빌리티는 더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비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화 작용을 촉진해서 워커빌리티가 저하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쇠석의 사용은 워커빌리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구조에 농막이 칠 작업을 실시하는 곳은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매입이 되지 않는 부분, 숨기지 않는 부분은 공기에 노출되니까 농막이 칠을 해야겠다. 그죠? 고력 볼트 마찰 접합부에 마찰면, 접합이 되는 부분은 숨겨지니까 농막이 칠이 필요 없겠죠. 폐쇄형 단면을 한 부재의 밀폐된 면도 서로 숨겨지는 면이다. 그죠? 조립상 표면 접합이 되는 면, 서로 접해서 숨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농막이 칠 작업을 실시해야 되는 곳,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조적조 벽체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테두리볼을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두리볼을 설치하는 목적은 내력벽을 일체화시켜서 건물의 강도를 높이죠. 분산된 벽체를 일체화하고 하중을 균등하게 전달하고 수축 균열을 최소화하고 지붕 슬래브 하중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볼을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조적조 벽체와 일체가 되게 해서 건물의 강도를 높이고 하중을 균등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6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에로비 기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라인 오브 밸런스 그래서요. 에로비 기법은 해설 보도록 할게요.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각 반복 작업의 진행을 표시해서 전체 공사를 도식화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표시해서 전체 반복하고 전체 작업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3번 보니까 반복 작업에서 각 작업조의 생산성을 유지시키면서 그 생산성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으로 각 반복 작업의 진행을 표시하여 전체 공사를 도식화하는 기법이다.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면 빨간색 별표 바꾸겠습니다. 건축 시공 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른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정별 재료량 품셈, 재해방지 대책, 공정표 작성하는 거 맞죠? 원척도를 앞에서는 현지도의 제작이다라고 했는데요. 현지도는 실제와 1대1의 사이즈로 그린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공사를 착수하기 바로 직전에 작성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시공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건 원척도 또는 현지도의 제작.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 확보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내화성을 확보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고 구조 내력 확보하는 거 맞죠? 근데 피복 두께를 확보한다고 해서 블리딩은 콘크리트에서 물이 분리되어 나오는 현상인데요. 블리딩을 방지할 수는 없죠. 그죠?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6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나옵니다. 집안 계량 지정 공사 중에서 응결 공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시멘트를 넣어서 응결하고 석회를 넣어서 응결하고 심층 혼합 처리 공법, 시멘트 처리, 석회 처리, 심층 혼합 처리는 응결 공법인데요.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은 물을 빼는 탈수 공법이죠. 탈수에서 집안을 압밀하는 탈수 공법 또는 압밀 공법에 해당됩니다.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70번 파란색 별표해 보도록 할게요. 피어 기초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피어 기초공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초판의 하부에 기둥 모양으로 만든 피어를 설치해서 하중을 전달시키는 형식의 기초를 피어 기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어 기초는 중량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구조물을 설치할 때 피어를 해서 기초를 이제 보강하는 거죠. 그죠? 지반이 연약하거나 말뚝으로 수직 지지력이 부족하고 그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와 기초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할 경우에 채용합니다. 굴착된 흙을 직접 탐사할 수 있고 지지층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피우 기초를 채용한 국내 초고층 건축물이 바로 63 빌딩이 됩니다. 무진동 무소음 공법이다 틀렸고요. 자, 무진동 무소음 공법인데 여타 기초 형식에 비하여 공기나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했는데 무소음 무진동 공법이므로 시가지 공사에 적합한데요. 비용이 비쌉니다. 그죠?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 되겠습니다. 파란색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71번 넘어가겠습니다.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벽돌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했는데 이거 틀렸죠. 그죠?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충분히 물추김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시멘트 벽돌은 쌓으면서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하루 벽돌 쌓는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해야 합니다.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 철물을 만들어서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습니다.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는 그 부분을 층간 들여 쌓기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72번은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 해체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 거푸집을 해체할 때는요. 수직 수평 부재의 거푸집을 존치하는 기간이 준수되었는지 그죠? 모두 준수하고 난 다음에 존치해야 되는 기간이 되어야 콘크리트가 양생이 굳어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존치 기간이 지나야 해체할 수 있으니까요. 준수 여부 확인합니다. 소유 강도 확보 이전의 지주의 교환 여부. 그죠? 이 거푸집이나 지주는 소유 강도,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가 되고 해체해야 하니까요. 이것도 확인하고요. 거푸집 해체용 압축 강도 확인 시험 실시 여부. 역시나 콘크리트 압축 강도 확인 시험을 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체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확인하는데요.
거푸집의 내공치수 확인하고 해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3번, 그죠? 네.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빨리 굳어지는 거,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그 다음에 요거는 수화열이, 초기 수화열이 높죠. 열을 낮춘 게 저열 포틀랜드. 중간이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74번이 밑에 있었네요. 예. 자, 네. 지수 흙막이 벽으로 말뚝구멍을 하나 걸러 뚫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여기에 말뚝구멍에서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었다, 그죠? 또 말뚝과 말뚝 사이에 다음 말뚝구멍을 뚫어서 또 이렇게 주열식이죠, 그죠? 주열식, 말뚝을 주열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죠? 주열식 흙막이 공법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흙막이 벽을 완성하는 공법이 뭔가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코스 파일 공법이었죠. 그죠? 그래서 해당된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코스 파일 공법은 지수벽을 만드는 공법인데요. 말뚝구멍을 하나 걸러 뚫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말뚝과 말뚝 사이에 다음 말뚝구멍을 뚫어서 흙막이 벽을 완성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기량 측정기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워싱턴 미터는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공기량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다,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의 워싱턴 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76번 자주 출제됩니다.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한 경량 콘크리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경량이니까요. 자중이 작고 건물 중량이 경감됩니다. 자, 강도가 작은 편이에요. 그 대신에 건조 수축이 작다 했는데요. 이 경량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이 크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내화성이 크고 열 전도율이 작고 방음 효과는 좋은데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흡수성이 크다 보니까 건조 수축도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답 3번 되겠습니다. 자,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변 건물이나 옹벽, 철탑 등 터파기 주위에 주요 구조물에 설치해서 구조물의 경사 변형 상태를 측정합니다. 얼마만큼 경사가 변형되는가를 측정하는 우리 경사를 측정하는 경사계죠, 그죠? 구조물의 경사감 및 변형 상태를 계측하는 경사계는 틸트미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2번의 틸트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바꾸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넘어가는데요. 자주 나옵니다. 대규모 공사 시에 한 현장 안에서 여러 지역별로 공사를 분리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은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공사를 나누어서 발주하는 걸 앞에서 공구별 분할 도급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79번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구축된 건축물, 기존 건축물 가까이에서 건축공사를 실시할 때 기존 건축물의 지반과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은 이라고 했다, 그죠? 이렇게 기존 건축물 가까이에서 건축 공사할 때 인접 건물의 지반과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을 언더피닝 공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80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공동도급 방식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각 회사의 상호 신뢰와 협조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공동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수월하고 위험 부담이 분산됩니다. 여러 회사가 합쳐서 하니까 기술 확충, 강화가 되고 경험도 증대될 수 있고요. 시공이 우수할 수 있는데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죠? 공사비는
회사마다 경비가 중복되겠죠. 그래서 공사비는 증대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료학 8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각 미장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생석회에 물을 첨가하면 소석회가 됩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기경성이죠. 공기 중에서 경화되다 보니까 응결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응결기간이 길다. 서서히 응결된다. 그죠? 공기 중에서. 그래서 2번 틀렸고요. 해반죽은 소석회에 모래, 해초풀, 여물을 혼합한 것입니다. 반수석고는 가수 후에 20-30분의 급속 경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82번 넘어갈게요. 아스팔트 접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아스팔트 접착제는 아스팔트를 주체로 하여 이에 용제를 가하고 광물질 분말을 첨가한 풀 모양의 접착제이다. 맞습니다. 아스팔트 타일, 시트, 루핑 등의 접착용으로 사용됩니다.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이 크고요. 접착성이 양호하지만 습기를 방지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아스팔트는 방수성이 아주 좋죠. 그죠? 그래서 습기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83번 요거 틀린 분들은 파란색 별표하시면 되고요. 맞는 분들은 빨간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 비철금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알루미늄은 융점이 낮기 때문에 용의 주조는 좋으나 내화성이 부족합니다. 납은 비중이 11.4로 아주 크고 비중이 크고 연질이고요. 전연성, 잘 펴지고 또 모양이 바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리죠.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산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습기가 있거나 탄산가스가 있으면 녹이 생깁니다. 주석은 주조성 단조성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주석은 주조성 단조성이 좋으며 인장 광도가 커서 손재로 쓰인다 했는데 인체에 무해해서 주석이 식품 보관 용기로 잘 쓰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틀린 설명 4번인데요. 뭐 하는 수 없이 문제 보시고 조금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번 넘어가겠습니다. 틀리신 분은 요거요. 파란색 별표하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건축용 코킹제. 우리 코킹제가 뭐였는가 하면 각종 부자재 사이에 틈을 수밀하게 하기 위하여 충진하는 물질을 코킹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리콘, 우레탄 이런 걸로 틈을 메꾸잖아요. 그죠? 코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수축률이 크다는 건요. 요 사이에 틈이 있었잖아요. 실리콘으로 메워놨는데 실리콘이 이렇게 수축해버리면 다시 틈이 생기죠. 그래서 수축률이 큰 거는 코킹제 쓸 수가 없습니다. 수축률이 작아야 돼요. 틈을 메꿨기 때문에 다시 수축되지 않아야죠. 그죠? 내부의 점성이 지속되고 내산, 내알칼리성이고 각종 재료에 접착이 잘 되는 특징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고로 슬래그 분말을 혼화제로 사용한 콘크리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고로 슬래그 분말은요. 고로 슬래그 분말 시멘트는 초기 강도는 낮다고 했죠. 그래서 초기 수화열이 낮죠. 슬래그의 잠재 수경성 때문에 하지만 장기 강도는 크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해수나 하수 등의 화학적 침식에 대한 저항이 크고요. 슬래그 수화에 대한 포졸란 반응으로 공극 충전 효과와 알칼리 골재 반응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슬래그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초기의 건조 수축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커요. 그래서 이 중에서 건조 수축이 작다, 저항이 크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그죠? 그래서 저항이 크다는 건 건조 수축이 잘 안 된다는 뜻인데요. 초기의 건조 수축이 큰 이유가 1차 수화 반응 후에 익료수가 남아있는 물이 다시 건조됩니다. 그래서 건조 수축 감소이 생기기 때문에 타설하는 초기의 건조 수축 감소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86번 자주 나옵니다. 목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추제의 세포막은 춘제의 세포막보다 두껍고 조직이 치밀합니다. 변제는 잘 변해서 변제 그랬죠, 그죠? 심제보다 수축이 큽니다. 변제는 수심의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생활 기능이 줄어든 세포다라고 했는데요. 변제는 살아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아까 생활 부분이 줄어들었다, 거의 죽었는 세포라는 뜻이죠. 이게 틀린 설명, 그죠? 변제는 목재의 표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 세포가 살아있는 부분이 변제가 되겠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늘어나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직이 수축이 큰 변제가 살아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되고, 침엽수의 수지구는 수지의 분비 이동 저장의 역할을 한다. 그죠? 자, 87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도료의 건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나오긴 했는데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도료, 페인트에서 건조제로 사용되는 게 리사지, 연단, 이산화망간, 붕산망간, 염화 코발트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건 2번의 나프타가 답이 되겠습니다. 88번, 자주 나옵니다. 미장 바탕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미장층보다 강도와 강성이 작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틀렸습니다. 미장 바탕은 미장 발음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장층보다 강도와 강성이 클 것이라고 해야 되고요. 미장층과 유효한 접착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미장층의 경화, 건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미장층과 유해한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9번 넘어가겠습니다. 점토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경량벽돌, 위생도기, 테라코타 맞는데요. 파키트리 패널은 목재의 마루 판재죠, 그죠? 그래서 점토 제품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0번도 자주 나오죠. 비중이 크고 연성이 크고 방사선실의 방사선 차폐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재, 그죠? 바로 답은 2번의 납이 되겠습니다. 91번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목재의 화재 시 온도별 대략적인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00도씨 이상에서는 분자 수준에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200도씨 이상에서는 빠른 열분해가 되고요. 100도씨는 분자 수준에서 분해되고 200도씨는 빠른 열분해, 260에서 350도씨까지는 열분해가 가속화돼요. 근데 100에서 150대가 도시가 열 발생률이 커지고 불이 잘 꺼지지 않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150도씨에서 목재 표면이 착색되어서 갈색이 흑갈색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틀린 게 2번이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2번. 자갈 시료의 표면수를 포함한 중량이 표면수를 포함한 중량 2100,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중량이 2090, 절대 건조 상태 중량 2071 때 흡수율과 표면 수율은 약 얼마인가 했습니다. 그죠? 표면 수율은요, 표면이니까 표건분의 수뷴 마이너스 표건이 되고요. 흡수율은 절건분의 표건 마이너스 절건, 그죠? 곱하기 100에서 %로 나타냅니다. 흡수율은 절건분의 표건 마이너스 절건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현재 절건이 2070, 표면 건조가 2090, 그래서 2070분의 2090 마이너스 2070 곱하기 100 하시면 되고요. 표면 수율은 표면은 표건분의 수뷴 마이너스 표건이다, 그죠? 그래서 2090분의 수뷴 상태 질량이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표면수를 포함했다, 이게 수뷴 상태다 하고 동일하죠, 그죠? 2100이다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2100 마이너스 2090 곱하기 100 해서 %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방사선 투과, 초음파, 표면 경도 시험은 맞는데요.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에 침투 탐상 시험이 들어가진 않죠. 그죠? 음파법, 초음파법, 레이더법, 방사선법, 표면 경도법 또는 반발 경도법이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중요하죠. 그죠? 플라이애쉬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플라이애쉬 시멘트 자주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화력발전소에서 완전 연소한 미분탄의 회분을 포집한 것을 플라이애쉬랍니다. 이렇게 화력발전소의 미분탄의 회분을 포집한 플라이애쉬를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합한 게 바로 플라이애쉬 시멘트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완전 연소한 미분탄의 회분과 포틀랜드 시멘트를 혼합한 것이 플라이애쉬 시멘트이다. 자, 그 다음에 9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할게요. 지붕 및 일반 바닥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예, 지붕이나 일반 바닥 등에 주재와 경화제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사용하는 2성분형과 주재와 경화제가 이미 혼합된 1성분형으로 나누어지는 도막 방수제가 어떤 건가? 그죠? 지붕하고 바닥에 많이 쓰고, 우리 보통 보면은요, 옥상에도 우레탄 방수했다라고 하고, 지하에 보면은 우리 그 주차장에도 우레탄 방수 많이 하죠.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죠. 자, 2성분형하고 혼합되어 있는 1성분형이 있다. 그죠? 주재 경화제가 혼합하여 사용해야 되는 게 2성분형이고 이미 혼합된 게 1성분형. 그죠? 바로 우레탄, 고무, 도막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6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해볼까요? 방수공사에 쓰이는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별하는 주요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침입도라는 건 아스팔트가 얼마나 굳었는가를 나타내죠. 침을 꽂아서 얼마만큼 침입하는가, 바늘이 아스팔트 속으로 관입하는 깊이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연화점이라는 건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액상의 점도에 도달했을 때 아스팔트 온도를 말합니다. 인화점은 아스팔트 가열했을 때 불이 붙을 때의 온도를 말하고요. 가몬비는 아스팔트 온도 변화에 따른 침입도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었고, 신도는 아스팔트가 늘어나는 정도를 심도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아스팔트 양부를 판별하는 기준 아닌 거, 모두가 해당되지 않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97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목재의 방부 처리법 중에서 압력용기 속에 목재를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압력용기가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3번의 가압주의법이 되겠습니다. 참고 내용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98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음 중 특수유리와 사용 장소의 조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진열용 창에 옷을 진열하는 창문에 무늬가 들어있다면 옷이 잘 안 보이죠? 이거 잘못 띄웠죠, 그죠? 진열용 창은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열을 흡수하는 자외선이 들어가면 빛도 바래게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열용 창은 자외선 차단 유리가 적합하고요. 병원의 일광 욕실은 자외선이 투과되는, 그죠? 자외선으로 일광을 해야 되죠. 그죠? 투과 유리고요. 채광용 지붕은 프리즘 유리가 적합하고, 형틀이 없는 문은 형틀이 없으니까 강화 유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99번 자주 나옵니다. 양질의 도토나 장석분을 원료로 하고요. 흡수율이 1% 이하로 거의 없어요. 물을 흡수하지 않고 소속 온도가 1230에서 1460도씨인 점토로 만든 제품이다. 그죠? 바로 도자기, 사용되는 자기가 되겠습니다. 모자이크 타일, 위생 도기 등에 주로 사용되죠. 마지막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콘크리트의 종류 중에서 방사선 차폐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했는데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가
중량 콘크리트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2회 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본인이 틀린 문제 전부 다 다르죠. 그죠? 시공학, 재료학은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알아서 안 되고요. 이왕에 실기 가면 비중이 별로 없으니까 중요한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반드시 꼭 확인해서 기출에 나온 문제들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